이제 RNN 모델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X와 Y를 만드는 전처리 작업을 할 겁니다. X, Y를 만들기.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떤 RNN 모델을 써서 무엇을 예측하길 원하는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결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난 일주일간의 기상 정보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간의 기상 데이터로부터, 이게 무엇을 가지고죠. 이거로부터 내일 24시간 동안의 미세먼지 수치를, 미세먼지 정도를 예측하겠다. 내일 예측해주면 되잖아요. 내일 어떨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데이터로부터 내일 24시간 동안의 정도를 예측하는 거고요. 저희 데이터가 1시간 간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몇 개 가지고 몇 개를 예측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일주일이니까요. 7일 곱하기 하루 24시간. 이 데이터로부터, 그리고 특징이 몇 개가 있냐면은 11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특징. 이걸 통해서 내일의 하루에 24시간 24개의 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도를 예측하고 싶어요. 한 개. PM 2.5만. 다른 거는 뭐 알 필요 없어요. 내일의 온도, 습도, 바람 방향,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심 있는 사항은 PM 2.5 수치,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로 좀 더 계산해 보면 7 곱하기 14 곱하기 11, 요만큼의 특징으로부터 7 곱하기 콤마 24 콤마 11이라고 할게요. 이걸로부터 내일 24시간 동안의 PM 2.5 수치를 알아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7일 24개가 이제 시퀀스인데, 다시 보니까 저희 데이터는 이제 1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데이터니까 이 7이라는 것이 7,24가 아니고 7 곱하기 24가 되겠죠. 7 곱하기 24. 24시간 일주일치. 그 데이터로부터 24시간 동안의 미세먼지 정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트레인 시퀀스라고 할게요. 시퀀스 트레인용은 길이가 7 곱하기 24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테스트는 24입니다. 여기 시퀀스죠. 시간의 길이, 트레이닝용은 7 곱하기 24일이니까요.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두고요. 저희 데이터가 몇 개인지 살펴볼게요. 저희 데이터가 len dfxy 41,757시간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부터 그 학습용 데이터와, 여기 잘못 썼네요. 시퀀스 트레인이 아니라 시퀀스 이제 X, 그러니까 XY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퀀스 X가 저만큼이고 시퀀스 Y가 24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XY 데이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5시간치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5시간 데이터가 있고 3시간 정보로 다음 1시간에 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총 몇 건이 나오냐면은 이런 거죠. 1, 2, 3, 4, 5시간의 정보가 있는데, 이 세 건을 이용해서 x라고 할게요. x1이라고 할게요. x1로부터 이제 y를 예측하는 거죠. 과거의 3시간으로부터 다음 뭐가 나올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2시, 3시, 4시의 데이터로부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고 싶다.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나오죠. 그래서 총 5타임의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어 3시간 정보로 다음 1시간 알고 싶다면은 2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세트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5건이 있으면은 여기서 3시간 정보로부터 다음 1시간을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5 빼기 4인데, 그래서 1을 더하면은 4가 되는, 우리가 목표라는 4가 되는 거죠. 줄이 유지가 되도록 좀 다시를 둘게요. 만약에 좀 바꿔서 5시간째 데이터로부터 3시간 정보로 다음 2시간에 어떤 것을 예측하고 싶다면은 이 3시간으로부터 여기와 여기 두 번 다음 2시간에 어떤 정보를 예측하고 싶으니까 한 세트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세트밖에 안 나오냐, 다시 같은 공식으로 써보면은 3시간 정보로 다음 2시간 예측하고 싶다. 이 공식을 쓰면은 5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1, 한 세트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데이터셋의 길이가 나왔어요. 데이터 사이즈를 m이라고 놓으면은 m은 len df에서 빼기 시퀀스 x 더하기 시퀀스 y 플러스 1이다. 이 공식 그대로. m이 몇이 나오나 보면 41,566. 41,566건의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x, y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자, m은 알겠고, 시퀀스도 알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피처가 몇 개인지, 근데 피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피처는 지금 11개예요. 11개를 어떻게 하냐면 요 쉐이프를 통해 아는 거죠. 피처의 길이도 피처의 개수라고, 피처의 k개라고 할게요. 피처의 k개는 쉐입의 맨 뒤에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1 기호로 m과 피처의 k를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잘 됐고, 그러면은 이제 결정이 됐어요. 트레이닝 셋의 쉐입은 이렇게 될 거고요. 테스트 셋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콤마로, 그래서 이게 이제 X 모델에 입력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모델의 Y인데, 모델의 Y는 특징 11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면 되죠. 1.
데이터 건수가 41,566, 그거의 시간 축으로 168시간 데이터로부터 앞으로의 24시간의 미세먼지를 예측하겠다. 네, 그래서 X와 Y의 모양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X와 Y를 만들어 줄게요. 데이터 X는 numpy 제로즈 여기다가 shape을 써주고 타입은 float 32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Y는 하나만 예측하면 되니까 1이고 플로트 32 실수로 잡아놔야 되죠. 네, 잘 만들어 놨고 여기에다 이제 정보를 넣어주면 되죠. 정보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 dfxy에 있고요. 요거를 그냥 numpy 배열로 바꿔서 그냥 바꿀 수 없고 시간별로 7일치씩 잘라서 넣어줘야 되겠죠. 7일치씩 이제 잘라주는 코드가 필요하겠어요. 자, 반복문을 통해서 잘라줄게요. 몇 번 돌려야 되는지 아까 계산을 한 게 있고 이 I in range인데 이미 계산해 뒀으니까 n만큼 반복하겠다라고 해도 되겠죠. 41,556번 반복을 해서 그 속도를 위해서 배열로 미리 만들어 둘게요. dfxy를 먼저 배열로 변환해 두고요. 배열로 변환해 둔 다음에 다시 먼저 좀 볼까요? 네. 반복문을 돌려서 n번만큼 요 배열에서 i부터 시작해서 7일치가 시퀀스 x잖아요. 7일치만큼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y인데 24시간 여기 y인데 제대로 했었네요. 착각을 했고 여기를 y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있었고 다시 반복문을 통해서 7일치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7일치를 가져와서 배열에 넣어줍니다. i번째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7일치가 다 이 배열에 잘 저장이 되겠죠. 이와 동시에 y 내일의 24시간의 그 미세 먼지 수치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이후죠. 요 이후에 24시간 24개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24번인데 24번이 시퀀스 y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y 특징이 11개가 아니고 1개잖아요. 그러니까 PM2.5만 있으면 되죠. PM2.5가 첫 번째 컬럼이니까 자, 요 배열에 첫 번째 열에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열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됐는데 y의 모양을 여기 1로 잡아놔서 쉐입이 안 맞아서 그렇죠. 1차원이 돼서 2차원에 넣을 수 없다. 이거는 0에서 1 이렇게 해주면은 2차원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x와 데이터 y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졌나? 좀 간단하게 끝에 데이터만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 일주일치, 마지막 일주일치 잘 들어가 있죠? y도 마지막 y와 처음의 y 잘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x, y 교사학습에 쓸 x, y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 단계가 정교화입니다. 빔맥스 정교화를 쓸 거예요. 정교화를 안 하면은 학습이 잘 안 돼요. 값이 이제 특징들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사이였고 미세먼지 수치는 한 1000까지 갔었죠. 그렇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정교화를 할 거고요. 정교화는 그 사이킨런에 있는 전처리 민맥스 스케일러를 쓸 겁니다. from 사이킨런의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에 있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얘로 이제 x와 y를 정교화 해주면 되죠. x는 정교화 해주고 나서 다시 역정교화 할 필요가 별로 없죠. 나중에 x는 정교화만 하면 되고 y는 나중에 미세먼지, 내일의 미세먼지가 얼마야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단위로 확인해야 되니까 나중에 역정교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두 개를 따로 만들 거예요. x용 스케일러, y용 스케일러. x용 스케일러를 만들고 얘한테는 스케일러 만들고 y용 스케일러도 만들고요. 스케일러 x한테는 이제 피팅 데이터 x를 주면서 이제 피팅을 시킬 건데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스케일러는 expected 2 그러니까 차원이 2차원 이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라서 차원이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가 3차원은 스케일링을 못합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줘야 돼요. 2차원으로 바꿔서 주고 다시 원래 3차원으로 복원을 시킬게요. 자, 이미시로 2D 변수를 하나 만들고 2차원으로 리쉐입을 하겠습니다. 개수는 모르겠고 지금 특징이 몇 개인지만 하면 되잖아요. 특징은 피처 K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2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 2차원으로 바꾼 X를 줘서 피팅을 시키면은 이제 스케일러가 특징별로 최소값, 최대값을 기억해 놓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주면은 그거를 이제 정교화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으로 바꿔서 이제 피팅을 시켜놨고 스케일러를 이제 우리 데이터 줘서 전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데이터니까 저희 데이터 우리 데이터 여기 있죠. 이거를 스케일러한테 주고 트랜스폼 정교화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2D로 정교화 될 거고요. 2D 근데 저희가 학습했을 때는
3차원이어야 되거든요. 시계열 데이터 RNN 모델을 돌릴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3차원으로 복원을 시켜줄게요. 복원은 간단하게 reshape 얘를 뭘로 복원할 거냐면 원래 형태, 데이터 x의 원래 형태로 복원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return을 현수명을 데이터 x인데 정교화 된 거라고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shape 한번 보고 3차원이고 정교화 제대로 됐는지 최소값, 최대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최소값 0, 최대값 1로 정교화가 잘 됐죠. 모양도 좋고요. x를 정교화했고 이제 y도 정교화해 줄게요. y도 저희가 3차원인데 마지막 특징이 하나니까 이 하나를 빼면은 사실 2차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여기 맨 뒤에 처음만 빼주고 정교화를 하면 됩니다. 스케일러 y에게 데이터 y를 피팅을 시킬 건데 역시 3차원이라고 안 되니까 마지막 차원이 어차피 1이니까 얘를 0으로 2차원으로 바꿔서 피팅 시키고 이제 실제로 써야 되니까 트랜스폼 데이터 y를 줍니다. 그러면은 정교화된 배열을 리턴을 하고요. 얘를 다시 3D로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다시 3D로 변환을 할 건데 차원을 늘려주면 되잖아요. expand dim 마지막 차원을 늘려주면은 다시 3차원이 될 거고요. 이제 확인해 볼게요. 정교화 잘 되었나? 네, 모양도 올바르고 최소값 0, 최대값 9.9 정교화가 됐습니다. 데이터 X도 정교화 되어 있고 데이터 Y도 정교화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할 일은 학습용 테스트용 데이터셋 분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학습이 오래 걸리면 좀 기다리기 불편하니까 일부만 가지고 할게요. 일부만 가지고 1000개씩만 할게요. 1000개씩만. 그래서 트레인용은 데이터 X 노멀에서 1000개만 쓰겠다. 트레인용 1000개, 테스트도 1000개만. 좀 빨리 봐야 되니까. 그래서 트레이는 앞에 1000개, 앞에서 1000개만 쓰고요. 테스트는 그 뒤에서부터 1000개. 1000번째부터 1000개. 그러니까 1000번째부터 2000번개 사이의 거. 이렇게 쉐입을 볼게요. 예, 1000개 잘 나뉘었죠. Y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주고요. 데이터 Y 테스트는 Y 노멀에서 됐고 쉐입 찍어서 잘 확인해보고
트레인 테스트 트레인용 Y 24시간치 테스트용 Y. 예, 잘 됐습니다.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도 분리를 했고요. 다음 할 일은 RNN 모델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RNN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할 거고요. 데이터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만 모델을 구현해 주면 됩니다.